친일파 논란에 휩싸여 있는 배우 하영씨가 결국 단독기사까지 올라왔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촬영이 중단되고 말았다. 자, 어떤 분들은 야 마녀사냥 아니냐, 너 적당히 영상 올려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하영씨가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비판을 받아야 하냐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하영씨가 비판을 받아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기보단 하영씨의 집안이 비판을 받아야 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연자제로서 하영씨가 방송을 하차해야 하고 한국을 떠나야 하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걸 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재산 환수에 대한 이야기, 친일파로서 그의 집안의 과거 이야기는요, 팩트이기 때문에 기사화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이었었나 봐요. 눈물을 흘리며 촬영이 중단되고 말았다. 자, 무슨 내용인지 좀 제가 살펴보니까 이 하영씨가 정신적 압박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하영씨가 어린 나이도 아닙니다. 여배우로 따진다면 뒤늦게 빛을 보고 있는 케이스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33살의 나이입니다. 굉장히 동안이죠. 근데 이 하영씨가 방송에 등장해서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많은 아쉬움이 듭니다. 하영씨가 이 드라마 촬영에 순조롭지 못했다라는 취재가 있었는데, 이 논란 속에서도 내년에 방영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SBS 드라마 승산이 있습니다를 현재 촬영 중이라고 해요. 관계자에 따르면 하영씨는 13일 촬영 도중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고 급기야 촬영이 중단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몇 시간의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겨우 촬영을 마쳤다고 해요. 하영씨의 증조부 논란이 알려진 건 10일입니다. 다음 날인 8월 11일은 하필 하영씨의 생일이었다고 해요. 당초 승산이 있습니다 촬영장에서는 하영씨의 생일을 맞아 케이크를 준비했고 축하해 주려고 했지만 전날 벌어진 논란으로 조용히 넘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뒤인 13일 날 촬영 도중에 눈물을 흘리며 감정이 폭발했겠죠. 이때가 광복절을 코앞에 두고 정말 국민분들의 분노가 절정에 달할 때였을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SBS 측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해요. 상당 부분 촬영이 진행된 상태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사안의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추후 정리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촬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빠르면 3주 안에 끝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영씨의 방송 하차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SBS 측은 매우 난감하여 머리가 아픈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촬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면 교체를 할 수 있겠지만 90% 가까이 진행됐기 때문에 수십억 원의 제작비를 부담하며 여자 주인공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하영씨가 엄청난 위약금을 물었어야 됐을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일단은 하차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편성은 내년 2월 방송될 시기에 3.1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또 편성이 내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광복절을 앞두고 하영씨의 논란이 터진 만큼 내년 달에 하영씨가 하차하지 않고 촬영한 드라마가 2월 달에, 그러니까 3.1절을 코앞에 두고 방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걸 모를 리 없다라는 거죠. 하필 또 승산이 있습니다라는 드라마가 일본 드라마의 리메이크작입니다. 참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 부분이죠. 결국 하영의 증조부 친일 논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광고가 원활하게 붙을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과연 투자한 만큼의 어떤 제작비를 잘 회수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의 지금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가운데 대중들의 반응은 사실 1000개 가까이 되는 댓글이 달리면서 이건 방송사와 제작사의 안일한 대처라고 말할 수 있다. 하차해라. AI를 사용해라.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3.1절을 앞두고 방영을 강행한다니 여론이 들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방영해도 되는 거냐?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실제로 댓글을 보면 로열 매국 수저다.
그러면서 은퇴해라. 진심이 아니다. 이 나라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으로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건데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아닌 친일의 후손들이 잘 살아가는 건 불공평하다. 안타깝지만 드라마 방영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촬영이 문제냐? 조선을 끝낸 집구석인데 배우 생활을 할 거라면 재산 일부라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기부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영은 이제 배우로는 승산이 없다. 소비하지 않을 거다. 승산이 없겠다. 하차 안 하고 버티는 게 대단하다. 결국 어떻습니까?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광고계도 다 손절했는데 드라마를 무슨 깡으로 진행시키겠느냐. 양심이 있다면 하차했으면 좋겠다. 많은 여론들이 이 하영 씨의 방송가 은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가에서 퇴출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드라마는 그냥 방영이 된다고 하니 퇴출될 가능성보다는 스스로 은퇴해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여론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친일파로 단정하는 건 신중해야 돼 라고 주장을 했었던 역사학자의 게시물이요. 돌연 비공개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무려 심용환이라는 이 역사학자는요. 증조부 안상호에 대해 적었던 2차례의 게시물을 다 비공개했다고 해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일파 규정에 신중해야 한다. 관련 논쟁으로 뜨거운 하루였다. 비판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 안상호가 일본인과 결혼을 했고 한국 반감을 샀다라는 기록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친일 활동이 단편적인 기록밖에 없다.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이 빠져있다. 막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역사연구소에서 그냥 박아버렸죠. 친일 행위가 맞다. 그러니 지금 게시글을 삭제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영 씨의 어찌 보면 편을 들어줬었던 입을 열어줬었던 사람들마저 입을 닫고 있고요. 더 경악스러운 건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에 가담했던 핵심 인물이 바로 하영 씨의 증조부 안상호에게 일본 총독부의 대장 딸이라고 알려진 일본인 여성을 소개했었다라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걸 뭐 하영 씨가 했다라는 게 아니니까 하영 씨와 상관없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증조부 안상호의 역사가 정말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이 안상호 씨와 결혼한 일본인 여성이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일본 총독부 대장의 딸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딸을 소개시켜준 사람도 명성황후 을미사변에 가담했었던 핵심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안상호와 일본인 부인 가와구치 이소코의 혼인 과정에 조선인 구연수가 연결고리로 등장을 하는데 이 구연수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망명하고 있었던 걸 발견하여서 결혼을 시켜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 당시 일본 자객의 궁궐 진입과 명성황후 시해 과정에 관여했었던 조선인 출신 협조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완용과 함께 대표적인 친일반 민족 행위자로 손꼽히는 손병준의 사위를 지냈고 조선 총독부의 중추원 참의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안상호의 부인이자 저의 조모가 일본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하영 씨의 사과문에 나온 내용의 심각성과는 비교조차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온 집안이 일본의 이 친일파들과 너무나 깊게 연관이 돼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었던 하영 씨의 증조부는요, 월급이 엄청 낮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인 노동자가 무려 1년 하고도 3개월을 일해야 손에 쥘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요즘 평균 이 근로자들의 월급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최하로 잡아서 2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이게 1년이면 2,400만 원인데 요즘으로 따지면 한 달 월급이 2,400에서 300만 원 기준으로 따지면 3,6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 돈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삼성 정도 되는 대기업의 임원급들이 그 정도 선에서 1억까지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 얼마나 큰 돈을 번 겁니까?
그러니 지금 이 당시 김용숙의 조선족 궁중풍속 연구에 실린 돈을 보니 안상우의 월급은 225원이고 이것은 당시 조선인 노동자의 388일치의 임금과 맞먹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은 겁니까? 안상우의 월급은 무려 15배나 컸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인 노동자와 비교해도 7.5배 수준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은 겁니까? 당시 통역관, 이발사보다 많이 받았는데 이발사가 왜 이렇게 많이 받아 하시겠지만 그 당시 이발사는 의사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발소에 돌아가는 그 파란색, 빨간색, 흰색 꽈배기처럼 생긴 거 돌아가잖아요. 그게 동맥, 정맥을 나타내는 혈관을 상징하기 때문에 당시 이발사는 의사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때문이죠. 그런 의사보다도 돈을 많이 받은 겁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8월 달에 국내 금시세로 계산하면 3,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5원이 당시 순금 168.75g 정도였다고 해요. 제가 계산한 게 정확하죠. 딱 3천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 대중들은 또 한 번 분노합니다. 그 돈으로 환산해서 지금 이자로 부과하여 환수 조치해라. 이건 이완용보다 더한 집안이다. 조선인 의복 하나 없다던 양반이 조선의 돈으로 유학을 다녀오고 월급도 잘도 받아갔다. 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영의 증조부 재산 환수는 가능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조사위가 출범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영 씨의 사태뿐만이 아니라 현 대통령이 강력하게 공표를 한 만큼 이 12월 달에 조사위 출범은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어느 집안이 갑자기 환수 조치를 당해서 굉장히 몰락했다거나 갑자기 금전적으로 힘들어졌다라는 소식을 접하신다면 그 집안은 친일파라서 환수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풍토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하영 씨는 더 심각합니다. 광고 손절도 막지 못했다. 라디오마저 선을 그어버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하영 씨가 드라마는 하차하지 않았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삼성 광고뿐만이 아니라 LG U+ 측에서도 지난 2019년도 하영 씨를 광고 모델로 발탁하여 촬영했던 영상을 비공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하영의 증조부 친일 논란 때문인 것 아니겠느냐. 의류 브랜드 아티드를 시작하여 삼성전자, 네이버, 프로젝트M, 보건복지부 등등 하영 씨와 함께 작업했던 광고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는데 7년 전 촬영했던 LG U+ 광고까지 비공개 처리가 되며 이번 증조부 친일 행정 논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일 출연했었던 SBS 파워 FM 라디오 영상 또한 비공개 처리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영 씨가 사실상 방송가와 광고계 모든 곳에서 손절당하고 있는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환수 논란. 오죽했으면 대중들이 그냥 지금 재산 환수당하지 말고 기부해라.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차라리 기부해라. 이러한 말까지 나오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영화 암살에서 나온 매국노 강일국 역을 맡은 배우 이경영 씨. 현재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A씨는요. 바로 이 강일국 역을 맡은 이경영 씨가 연기한 이 당사자가 자신의 증조부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씨는 이 강인국이 금광채굴권을 확보하는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증조부 역시 금광채굴권을 가진 인물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족들과 이 영화를 본 뒤 영화 속의 친일파를 비판하던 아버지로부터 증조부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의 증조부도 금광채굴권이 있었다. 우리 집안 뿌리가 매국노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처음에는 조부의 친일파 행적을 몰랐다고 해요.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금광채굴권을 얻었다라고만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실제로 영화 속의 인물이 자신의 이
강인국이라는 사람과 증조부가 똑같다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다. 아마 유의미하지 않았겠냐라는 말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조상 중에도 친일파의 행적이 있지 않을까. 스스로 검증하는 족보 추적 사이트가 한때 마비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씨와 본관 정보 사이트를 찾아서 뿌리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이 사이트를 키면 여기에 국가에서 지정한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의 명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요. 주변 사람들 대다수를 한번 검색을 시켜봤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독립군이 많은 집안도 있거든요.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놀랍게도 한두 명씩 친일파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상당했다라는 겁니다. 10명 중에 7명 이상은요. 독립군의 조상도 있고요. 친일파 조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다면 아니 그럼 하영 씨도 뭐 그런 경우 아니야? 집안에 독립군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경우가 좀 다릅니다. 자, 왜 다르냐면 이 변호사 이인철 씨와 하영 씨는요. 증손자들이에요. 증손자. 직계손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증조부가 독립군이었다. 친일파였다. 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집안 사람들을 검색했을 때는 얼마나 파가 많이 갈라지고 먼 친척이겠습니까? 독립군이어도 먼 친척. 친일파여도 먼 친척이기 때문에 사실상 남과 가까운데 이 이인철 변호사와 하영 씨는 각각 독립군과 친일파가 자신들의 직계 조상이란 얘기입니다. 얘기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이 사태가 결국 증조부의 재산까지 환수가 될 것인가. 이 백가 씨 역시 백범일지에 적힌 외 증조부 자랑하기엔 그 헌신이 무거웠다. 함자가 진희창 선생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외가 증조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얼굴이 닮았습니다. 이게 독립군들 사이에서도요. 사진이 남아있거나 동상으로 제작이 되어 있으면요. 엄청난 활약을 하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안에 계신 독립군 조상분들 보니까 아예 동상이랑 그런 게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후손들이 살아가기에 하영 씨의 이런 직계손으로서 친일파들의 모습을 본다면 현대에 와서 연좌제라고만 하기에는 그 아픔이 거대하지 않을까요? 어쨌건 백가 씨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 방송가 인물들도 지금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신이 독립가의 후손인지 친일파의 후손인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독립운동가의 후손 곽민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영상들에 있습니다. 내 가족은 일제 탄압에 시달렸는데 너무 비통스럽다. 증조부는 독립운동 중에 촉되어 재산까지 몰수당했다. 가난했던 주호 부모님을 원망했던 나의 어린 시절이 죄스러워서 눈물이 난다. 뭐 예를 들어서 하영 씨가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했다면 방송에서 엄청난 응원을 받았고 진짜 만약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었다면 이 영향력은 이로 말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친일파였다면 가만히 있는만 못했다. 근데 여기에서 하영 씨뿐만이 아니라 하영 씨의 가족들에 대한 파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영 씨의 엄마 금고에 1억, 2억 있지만 차이가 없다. 괜히 배가 부르더라. 이 하영 씨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제가 검색을 해보니 바로 집안의 많은 분들이 대단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2배 성장 기업으로도 알려져서 당시에 인터뷰를 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의료와 ICT를 융합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사업가로서도 하영 씨의 어머니가 소개가 됐었는데요. 그렇다면 저 코어메드는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걸까요? 제가 쭉 한번 찾아보니까 이 코어메드라는 회사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코어메드 에듀라는 주식회사는 남아 있었지만 출판사라고 좀 보여져 있고 들어가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영 씨의 어머니가 운영했던 코어메드라는 이 헬스케어
종합관리 사업체는요, 아마 어느 시점부터 사라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코어메드 2026년도 기업 정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산업기계 설비라고 되어져 있고, 사원수는 6명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뭐 또 다른 것도 보니까, 의료기기 도매업이지만 대표자명이 전재성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이미숙 코어메드 대표님의 회사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다. 근데 앞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 친일파의 재산이 지금 그야말로 싹 다 환수, 몰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영씨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